수업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네. 시험 얼마 안 남았네요. 그죠? 네. 우리가 볼 날도 이제 한 4번, 5번 남았나요? 이제 저는 이제 격주로 오니까. 그죠? 네. 자.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25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자, 225페이지에 보시면 5번에 양도차익 계산부터 해서 오늘 마무리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계산 구조하고 관련된 문제는 꼭 시험지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보죠. 우리 양도소득세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양도가액에서 뭘 공제해요?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그랬죠? 이때 필요경비에는 뭐가 들어간다 그랬었느냐면 기본적으로 취득가액하고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라고 해서 나머지 경비들이 있으면은 같이 공제해 주도록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까지 공제를 했더니 마이너스 잔액이 남으면 손해봤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차손이라고 하죠. 플러스 잔액이 남으면 이익을 봤다 그래서 차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차익이 나왔으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근데 그 차익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발생된 이익이라면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돼 있다. 이걸 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해서 나온 이익을, 진짜 이익을 소득이라고 하고, 여기까지는 뭐 별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자산별로. 자, 자산별로 계산한 양도소득 금액은 나중에 가서 다시 뭐 별로 묶어주시라고요? 인별로 합산하시라 그랬죠? 1년치 모아서. 그래서 여기에서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라고 해서 그냥 빼주는 공제가 하나 있더라. 이걸 기본공제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공제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남은 이익을 우리는 과세표준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뭘 곱하셔야 돼요?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을 산출세액이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봐야 될 내용인데, 자, 일단 양도차익을 구하려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셔야 돼요. 그때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가 있는데, 양도가액은 원칙은 실거래가액이죠. 실거래가가 확인이 안 되면 매매사례가로 갈 것이고, 매매사례도 확인이 안 되면 감정가로 갈 것이고요. 감정가도 확인이 안 되면 기준시가로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기준시가에서 선을 그은 다음에 다시 취득가액으로 넘어가서 취득가액도 원칙은 실거래가,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면 매매사례, 매매사례도 확인이 안 되면 감정가, 감정가도 확인이 안 되면 환산가. 단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은 취득가액은요 무조건 기준시가죠. 그리고 다시 실거래에서 선을 그은 다음에 기타 경비로 넘어가죠. 그래서 취득가액이 실거래로 잡혔을 때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비용 처리가 됩니다. 대신 만약에 매매사례가나 감정가나 환산가나 기준시가로 계산이 됐다. 그때는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대신요 계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다 그래서 계산공제액이 따라온다 그랬죠. 이 계산식은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양도가액이 실거래입니다. 그러면 취득가액도 실거래, 없으면 매매사례, 없으면 감정가액, 그래도 없으면 환산하십시오. 대신 기준시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양도가액의 매매사례여도 취득가액은요 실거래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랬죠? 대신 기준시가는 사용 못하고, 감정가액일 때도 마찬가지 실거래가부터 순차적으로 내려온다. 대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은 죽었다 깨어나도 기준시가이더라. 그래서 항상 이 선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취득가액이 실거래일 때만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가 매가만기로 계산했을 때는 무슨 금액이 따라오고요? 계산공제액이 따라오고, 그때 계산공제액은 무조건 취득 당시 무슨 금액에?
기준시가에 일정한 비율을 곱한 금액만큼 가죠. 그래서 3%짜리가 있고 7%짜리가 있고 1%짜리가 있어요. 자, 올해 여기에서 시험지에서 나온다 그러면 반드시 추계 순서 문제가 나오든가 아니면 계산공제 쪽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작년에 요 실거래가 쪽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요 순서 문제 아니면 요 계산공제 문제. 그래서 추계 순서는 되게 쉬워요. 일단 순서가 맞는지 안 맞는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돼요. 매감기, 매감한기. 두 번째는 순서가 맞다면 그 다음에는 양도를 물어봤는지 취득을 물어봤는지. 왜냐하면 환산가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순서부터 확인하시고 두 번째 순서가 맞다면 양도인지 취득인지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산공제하고 관련돼서 올해 시험제가 나온다 그러면 두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취득가액이 매매 사례면 계산공제가 따라오는데 그때 계산공제는 그 매매 사례가액의 일정 비율을 곱한다 그러면 안 돼요. 취득가액이 매매 사례든 감정가액이든 환산가액이든 거기에 더해지는 계산공제는요. 무조건 기준시가의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그것도 무슨 당시 기준시가를 가지고 사용한다? 취득 당시. 왜냐하면 얘들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쓰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1번 보시면 양도 차익하고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1번 보니까 실거래가액이 원칙이다 그랬네요. 맞죠? 2번 보니까 자, 매매 사례가 딱 눈에 띄죠? 자, 매매 사례가 딱 눈에 띄면 일단은 뭘 봐야 돼요? 순서부터 봐야 돼요. 매감 환이 나왔어요. 그죠? 자, 매감 환이 나왔으니까 일단 순서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뭘 봐야 돼요? 양도인지 취득인지를 봐야 되는데 봤더니 양도를 물어봤어요? 취득을 물어봤어요? 양도가액이네요. 첫 번째 줄에 보니까. 그죠? 양도가액인데 환산가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환산가 대신 기준시가가 와야죠. 아시겠죠? 자, 3번에 봤더니 자, 매감 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자, 순서는 맞죠? 순서는 맞는데 양도를 물어봤어요? 취득을 물어봤어요? 취득을 물어봤으니까 매감 환이 맞죠? 자, 기준시가 안 나와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실거래가로 간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양도가액이 기준시가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다. 맞죠?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 반대로 나오면 안 돼요. 취득이 기준시가면 양도도 기준시가다 그러면 안 됩니다. 양도가 기준시가니까 취득이 기준시가인 거지. 취득이 기준시가이기 때문에 양도까지 기준시가다가 아니에요. 순서 바뀌면 안 돼요. 항상 순서는 양도가 먼저고 그 다음에 취득이 그 다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득에 대한 실거래하고 매매 사례하고 감정가가 확인이 안 돼요. 기준시가는 조회해보니까 1억으로 떴어요. 그러면 자, 취득가액이 지금 이 환산은 계산한 금액이니까 이건 놔두고 자, 취득이 지금 뭐밖에 없어요? 기준시가밖에 없죠. 그러니까 양도도 그냥 기준시가로 간다 이게 아니라고요. 양도를 확인해 봤더니 실거래가 확인이 안 되는데 매매 사례가 4억으로 잡혀 있네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양도가 매매 사례죠. 그럼 취득은 얘를 못 쓰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취득이 기준시가니까 양도가 기준시가가 되는 게 아니라 양도가 아예 기준시가일 때만 취득을 뭘 쓰는 거예요? 기준시가를 쓰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작년에 회계사 문제에서 그러한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꼭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4번은 양도가 기준시가니까 취득도 기준시가다 맞는 문장이죠.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자, 매매 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 등에 따른 가액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매매 사례가나 감정가가요. 부당행위에 걸리게 되면은요. 즉 다시 말해서 장부를 조작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예. 자, 그런 이야기래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에 넘겨서 2번은 버릴게요. 2번은 버리고 자, 3번 보겠습니다. 추계 방법 적용 순서로 옳은 것은 이랬죠?
자, 그러면 추계 순서를 지금 찾아라. 메가만기 찾으라는 거죠. 그래서 밑에 1번부터 5번 봤더니 4개가 다 나와 있네요. 4개가 다 나와 있으니까 메가만기 찾으라는 거죠. 만약에 4개가 있거나 또는 3개가 있거나 이랬으면 양도인지 취득인지 봐야 돼요. 왜냐면 양도면 3개만 나와야 되고 취득이면 몇 개 나와야 되고 4개 나와야 되는데 밑에 주어진 자료가 4개씩 다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가서 뭐 취득인지 양도인지 볼 필요 없죠. 그냥 메가만기 찾으면 돼요. 뭐 글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죠. 이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것은 우리 매매 사례가액하고 감정가액은 전부 다 언제 것만 인정해줘요? 3개월 이내의 것만 인정해준다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3년 이내가 아니라 3개월 이내의 것만. 그래서 취득일 전후 3개월 또는 양도일 전후 3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합이 6개월인데 6개월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전 3개월 또는 후 3개월 이내에 확인되는 것만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정가액은 최소한 감정법인으로부터 2개 이상을 받아와야 돼요. 그 중에 어떤 걸 쓰느냐? 평균액을 씁니다. 그 중에 큰 걸 쓴다거나 만약에 뭐 선택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니까 순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되 기업번하고 디귿번은 좀 다시 한번 정확히 보시길 바래요. 기업번이 매매사례가액이고 디귿번이 뭐예요? 감정가액이거든요. 그때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은 다 몇 개월 이내 것만 인정해준다? 3개월 이내 거고, 감정가액은 2개 이상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거 쓴다? 평균액을 쓴다고요. 평균액을. 그 글자까지 좀 보시길 바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에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식이 다 틀린 것을 했습니다. 1번 봤더니 실제 양도가액 빼기 실제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매매사례가액에서, 자, 지금 앞에 것은 전부 다 양도가액이네요. 매매사례가액에서 실제 취득가액 플러스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 맞아요? 자, 양도가 매매사례래요. 그래도 취득이 실거래래요. 그러면 취득이 실거래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죠. 맞잖아요. 틀릴 거 없죠? 네. 3번에 봤더니요. 감정가액이래요. 자, 감정가액에서 취득가액은 매매사례네요. 그러니까 앞에 것은 지금 볼 게 없네요. 지금 뭐만 보면 돼요? 취득가액만 보면 돼요. 취득가액이 뭘로 잡혔어요? 매매사례로 잡혔으면 계산공제가 와야죠. 맞죠? 4번에 봤더니요. 감정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4번에 봤더니 환산가가 앞에 나왔네요. 환산가가 앞에 나오면 안 되죠. 왜? 양도에서는 환산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대신 뒤에 취득가액은 감정가액에다가 계산공제를 더한다. 맞죠? 네.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양도가액에서 환산가 플러스 계산공제. 자,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갔네요. 근데 취득가액이 뭘로 갔대요? 환산가로 갔대요. 그러면 필요경비는 계산공제가 와야죠. 이 화살표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4번만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에 5번도 버릴게요. 그냥요. 아시겠죠? 쓸데없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서.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상속계실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의해서 자,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한 가액을 우리가 시가로 본다. 그 가격으로 틀린 것은 자, 이건 안 보는 게 낫겠네요. 보지 마세요. 네. 6번도 보지 마세요. 아셨죠? 네. 네, 6번 지금 보면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감정가 있죠? 감정가 2개 이상 나오면 뭘로 간다 그랬어요? 평균액으로 간다 그랬죠?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매매사례가나 감정가가 동시에 나와요. 만약에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도 확인이 되고 감정가도 2개 이상 받아서 평균액이 잡혔어요.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거 써야 돼요? 순차적으로 가죠. 네, 근데 얘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얘는 또 가까운 나라 걸 써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얘를 보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 보지 말자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하지 마세요. 네.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시면
자, 실거래가액에 의해서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랬네요. 1번 봤더니 취득가액은 이러이러한 금액들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취득가액에 가산한대요. 여러분들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이렇게 나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비용 처리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봤더니 매입원가라든지 건설원가의 취득세,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다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 맞죠? 다 가산한다. 맞네요. 그 다음에 2번에 봤더니 취득가액에는 현재가치 할인차금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니까 현재가치 할인차금이 있으면 취득가액에 포함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현재가치 할인차금이 뭐라 그랬어요? 할부이자라 그랬어요. 할부이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함해 주세요. 아시겠죠? 예. 근데 부당행위면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을 비용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부당행위에 들어가게 되면 제외한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니까 자, 취득가액 계산에 있어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대요. 그 말은 비용 처리해준다 이 말이죠.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당연히 뭐 하기 위해서 지출한 것들이에요? 취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것들이니까 비용 처리해 주시라고요. 그런데 다른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산입된 것은 제외해라. 그 말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딴 데 가서 비용 처리 받았대요. 딴 집 가서. 그러면 우리 집에서 비용 처리 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했다 그랬으니까. 맞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자, 두 번째 줄에 보니까 한번 끊겼죠? 이 경우 해서 한번 끊겼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단어하고 뒤에 거하고 따로따로 볼게요. 앞에 보니까 포함한대요. 취득원가에. 그 말은 비용 처리해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봤더니 이자입니다. 이자는 당연히요.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니까 비용 처리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이자 중에서 비용 처리 안 되는 이자가 딱 두 개 있죠. 지연이자하고 대출이자하고. 근데 그 뒤에 봤더니요. 지연이자네요. 이건 포함하지 않는다. 맞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봤더니 자, 취득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대요. 자, 취득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용 처리 해준다는 소리예요? 안 해준다는 소리예요? 안 해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봤더니 사업자가 아닌 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그 분양사업자가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그랬는데 공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취득할 때 이번에 이제 파는데 내가 이번에 파는 건물을 옛날에 취득할 때 부가가치세까지 주고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팔 때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상가 건물을 사는데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해서 11억에 산 거예요. 이번에 그걸 15억에 팔아요. 그러면 15억에서 빼야 될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10억을 빼야 될까요? 부가가치세 포함한 11억을 빼야 될까?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첫 번째는 그때 당시 11억 주고 샀잖아요. 그 1억 더 줬던 부가가치세 있죠? 그거 환급 받았으면 이번에 양도할 때는 비용 처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근데 그때 환급 못 받았으면 지금 이 사람 사업자 아니래잖아요. 사업자 아니면은 환급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비용 처리 해줘야죠. 그러니까 취득가액에 그대로 넣어놔야죠. 그 이야기예요. 네. 근데 만약의 경우에 환급을 받았잖아요. 환급을 받았다가 이제 공제됐다 이 말이거든요. 환급을 받았으면 비용 처리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아셨죠? 네. 네, 이렇게까지는 안 나올 거고 시험에서 만약에 시험에서 부가가치세 지금 아까 우리 그 위에서 봤던 것처럼 동그라미 2번에 지금 7번 문제에서 동그라미 2번에도 지금 나와 있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되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정확히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환급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아셨어요? 그냥 제가 대충 읽고 지금 넘어갔는데 자, 그러면 정리할게요. 자, 지금 어찌됐든 간에 5번이 왜 틀렸는지는 아시겠죠? 사업자가 아니면 환급을 못 받아요. 돌려받지 못했으니까 나중에 가서 비용 처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라고 나오잖아요. 그거 취득가액에 넣지 마세요. 취득가액에서 공제해버리라고요. 왜? 부가가치세는 원래 환급해주는 걸 원칙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환급이 됐다라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근데 만약에 시험제 나오면 뭐라고 나올 거냐면 이렇게는 안 나오고 폐업이라고 나올 거예요. 폐업자가 보이면 사업자이 아니에요. 그건 비용 처리해 주라고요. 그러니까 폐업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부가가치세, 뭐 취득할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 이렇게 나오죠. 그건 비용 처리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취득할 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는 취득가액에서 뭐 해야 돼요? 공제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공제한다는 이야기는 비용 처리하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근데 폐업 시 이런 말이 나와요. 폐업을 했다.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사업자 아니네? 공제 못 받았겠네, 환급 못 받았겠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그거 포함해야 돼요. 취득가액에. 그러니까 취득가액에서 포함한다는 이야기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가가치세는 그렇게 딱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만. 아셨죠? 안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다 외워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으니까 그거 외에는 나올 게 없어요. 부가가치세는. 그 정도 보시고. 자, 다음 장에 8번 문제 볼게요. 자,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바꿔서 해석을 하면 비용 처리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이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1번 취득세, 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 비용 처리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1번이겠죠. 2번 부당행위 나쁜 짓 했대요. 비용 처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고. 3번에 봤더니 부가가치세 나왔네요. 비용 처리하면 안 되죠. 4번에 봤더니요. 뭐예요? 지연이자네요. 지연이자면 비용 처리 안 되죠? 5번에 봤더니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이네요.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은 비용 처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문제는 뒤에 단서가 붙었다라는 거죠. 다른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해버렸대요. 딴집 가서 비용 처리 받은 거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1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9번에 보니까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이야기하면 자산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는 비용을 말하거든요. 그 외의 나머지는 다 뭐라 그래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주죠. 자, 그랬을 때 답은 2번인데 엘리베이터나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잖아요. 설치하는 것은 자본적이 맞아요. 근데 여기 점검 비용이잖아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이렇게는 안 나와요. 뭐 추접하게 지금 이렇게 내지는 않아요.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읽어드린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자 10번 보죠. 자 10번 봤더니 양도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 뭐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증권거래세, 광고비용, 광고비가 들어갈 리가 없죠. 광고비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비용이라든지 뭐 채권의 매각 차손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하나 더 정리한다 그러면 명도 비용 같은 경우도 있죠.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양도비를 물어봤으니까 그런 게 있다라고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11번하고 12번은 다 버리겠습니다. 쓸데없이 우리가 이거 대신 그건 하나는 알고 계셔야 돼요. 11번은 제가 지금 왜 버리라고 했느냐면 우리가 요 자본적 지출하고 양도비가 비용 처리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입증 자료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입증 자료가. 근데 입증 자료가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소득세법상 증명서류가 있고 또 하나가 금융거래 증명서류가 있어요. 두 개 다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1번이 금융거래 증빙서류죠. 그 다음에 2번부터 5번까지가 전부 다 이제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소득세법상 증명서류예요. 소득세법상 증명서류. 그 중에 이제 4번에 간이계산서는 증명서류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자세히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2번, 3번, 5번이 뭐예요? 소득세법상 증명서류.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그냥 그렇게만 내요. 소득세법상 증명서류는 뭐 없지만 1번처럼 금융거래 증빙서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그렇게만 나오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뭐 계산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는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간이계산서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프린트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냥 대충 쓰면 되는 거라고요. 그걸 누가 인정해? 우리 그 식당에서 밥 시키잖아요. 배달 시키잖아요. 그럼 영수증 하나 들고 오는 거 있죠. 그 던져주고 가죠. 그거 간이계산서예요. 그거 내 마음대로 쓰고 그거 인정 안 돼요. 아셨죠? 예. 12번 기준시가는 몰라도 되고. 자, 다음 장에 13번 보죠. 자, 13번 보시면 요 필요경비 계산공제 이건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계산공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계산공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뭐부터 확인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양도 당시냐 취득 당시냐 이것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양도 당시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 당시가 아니라 무조건 무슨 당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매 사례가액이 나오느냐 감정가액이 나오느냐 또는 환산가액이 나오느냐 아니면 기준시가가 나오느냐. 그때 얘들 나오면 안 된다고요. 오직 얘만.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감정가액으로 잡혀도 취득가액이 감정가액으로 잡혀도 거기에 더해지는 계산공제는 그 감정가액의 일정 비율이 아니라고요. 이하고는 별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감정가가 얼마로 잡히든지 간에 감정가가 5억으로 잡혔어요. 근데 기준시가가 1억이에요. 그러면 1억에 3%에서 얘는 300만 원인 거지 5억에 3%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감정가액으로 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그 감정가액의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자, 만약에 계산공제를 물어봤는데 그 계산공제가 양도 당시가 나오면 안 되고 무조건 무슨 당시? 취득 당시고 그 계산공제를 계산할 때 매매사례나 감정가나 환산가로 계산하시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뭘로 계산한다?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거기에 3%를 적용할 거냐 여기에 3%를 적용할 거냐 이제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우리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고 기타 자산이 있고 주식이 있고 뭐가 있어요? 파생상품이 있죠? 그 중에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다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뭐가 들어가요?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딱 3개 있잖아요. 그때 부동산을 양도를 했으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3%고요.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7%고 나머지가 1%예요. 아시겠죠?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계산공제율이 몇 프로냐? 부동산은 몇 프로? 3%.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7%. 나머지는 몇 프로? 1%고 미등기일 때 공제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죠. 단 미등기일 때는 0.3%입니다. 아셨죠? 네, 요거 좀 기억을 좀 해주시라고요. 자, 그러면 자, 일단 보죠. 일단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은 뭘 보셔야 되느냐? 계산공제를 물어봤죠. 자, 계산공제를 물어봤으니까 첫 번째는 양도 당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돼요. 봤더니 양도 당시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취득 당시, 취득 당시, 취득 당시, 취득 당시. 5번 같은 경우도 정확히 표현하면 취득 당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5번은 지금 취득 당시가 안 들어가 있네요. 자, 일단은 양도 당시가 없으니까 그대로 갈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 기준시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공시지가, 주택가격, 주택가격,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 국세청장 고시가격 다 이게 기준시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만 확인하면 돼요? 비율만 확인하면 되죠. 봤더니 1번은요. 부동산이네요. 물건 확인해야죠 이제. 토지니까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이니까 3% 맞죠? 2번은 주택이니까 역시 부동산이니까 3%고 3번도 주택이니까 부동산이니까 3%고요. 4번은 건물이네요. 건물이니까 부동산이죠. 부동산은 무조건 몇 프로라고요? 그래요. 부동산은 3%라고요. 그 다음에 5번도 부동산이니까 다 3%네요. 그러니까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부동산이니까 다 몇 프로짜리예요? 3%짜리죠. 여기에서 자세히는 안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요. 부동산 아닌 것들, 즉 다시 말해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혹시라도 나오면 그때는 몇 프로로 가시라고요? 7%고 분양권이라든지 조합원 입주권부터 시작해서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은 다 1%로 가십시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뭐 계산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풀어보시고 아셨나요? 14번 제가 안 풀어드려도 되죠? 14번은 그냥 더하기 빼기예요. 네. 아시겠죠? 왜냐면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시험 문제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면은 풀어야 돼요, 찍어야 돼요? 제발 부탁이니까 찍으세요. 계산 문제 몇 문제 나온다고요? 한 문제밖에 안 나와요. 그걸 왜 풀고 있냐고요. 제발 부탁이니까 찍는데 혹시라도 다른 문제 다 풀고 더 이상 풀 것도 없는데 계산 문제 건너뛰었다고 가정하고 다른 문제 풀고 더 이상 풀 것도 없고 더 이상 이제 뭐 다시 복귀할 것도 없고 하는데 감독관이 나가지 말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푸시라고요. 저 다 풀었는데 이제 나가면 안 될까요? 감독관이 도저히 지금 안 됩니다. 시험 끝나기 5분 전에 나가게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앉아서 뭐 할 거예요? 자, 졸잖아요.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그냥 가서 뭐 하라고요? 문제 푸시라고요. 아셨죠? 그때 문제 풀 때 만약의 경우에 풀 시간이 있다. 근데 공부할 때는 한 번 정도 풀어보는 것도 괜찮아요. 의미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14번을 보시면은 양도하고 취득하고 실거래가 다 나왔죠. 그러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푸시면 돼요. 양도가액에서 뭘 공제해서 필요경비인 취득가액하고 그 다음에 기타 경비 있죠.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 하나씩 넣으라고요.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더하기 빼기 하면 돼요. 아셨어요? 그걸 제가 해드려야 돼요? 아, 그러지 말자고요. 네. 아시겠죠? 네. 보면은 지금 양도 당시 양도가액이 1억 나왔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요. 제가 왜 이걸 하고 있어야 되냐고. 6천 나왔고 이제 3번부터가 뭐냐면 자, 취득록세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그래 더해주라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넣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분양받을 때 부가가치세 이거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부가가치세 넣어야죠. 왜냐면 위에 문제에서 사업자가 아니래요. 사업자가 아니면 환금 못 받았을 거라는 거잖아요. 넣어야죠. 그 다음에 대출이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안 넣어야죠. 대출이자는 비용 처리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4번에 봤더니 지출 비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번에 보니까요. 수리 비용이네요. 수리하면 자산가치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이거 놔두라고요. 그 다음에 확장 공사하면 자산가치 늘어요 안 늘어요? 늘어나죠. 그러면 얘는 더해주고 얘는 이제 자본축 지출에 들어가니까. 아셨어요? 그 다음에 양도비에서 보니까 신고서 작성 비용하고 계약서 작성 비용 다 양도비 아니에요? 양도비 맞죠? 다 더해주면 되죠. 이걸 지금 제가 풀어드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숫자만 빼면 이런 문제예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금 이 문제라고요. 이제 그거 보시라는 거고 문제는 15번처럼 문제가 나왔을 때가 문제예요. 15번처럼 문제가 나오면 딱 보니까 실거래가가 확인 안 된다고 나오죠. 그럼 이제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자료를 이렇게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이 방식을 써야 돼요. 실거래가가 확인 안 된다고 나오니까. 자, 그래서 줄여서 간단하게 써볼게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나머지 기타 필요경비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죠. 자, 그랬을 때 양도가액, 실거래, 매매사례, 감정가액, 기준시가. 자, 선 긋고 다시 실거래, 매매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선 긋고 자, 이래 놓고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보죠. 봤더니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얼마? 그냥 순서대로 쭉 집어넣어요. 그냥 뭘 찾지 말고. 자,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이구나. 아니요, 그냥 기억본부터 집어넣을게요. 봤더니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1억. 그 다음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을 봤더니요. 실거래가가 취득 당시는 불분명하고 양도 당시는 얼마고? 6억이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매매사례가가 취득 당시에는요 2억이고 양도 당시는 5억이고. 됐나요? 그 다음에 등기된 토지고 자본축 지출과 양도비 합쳐서 얼마고? 500만 원이고. 자,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래놓고 지금 이게 주어진 거 전부 다잖아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돼요? 양도. 자, 양도가 얘가 잡혔네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필요 없죠? 자, 취득으로 가죠. 취득은 실거래로 가야 돼요. 없대요. 매매 사료로 가야 돼요. 있네요. 됐죠? 자,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일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얘가 와야 돼요? 아니죠. 계산공제가 와야죠. 계산공제를 하려고 봤더니 물건이 뭐예요? 물건이 토지네요. 토지면은 부동산이고, 부동산이면 몇 프로짜리예요? 자, 무슨 금액에? 기준시가에 1억에 3%니까 300만 원이네요. 다 끝났네요. 요거 계산하면 되죠. 그러면 6억에서 2억 300 빼면 3억 9,700이겠네요. 답은 4번이겠죠. 순서대로 내려오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물론 이럴 시간 없어요. 네, 분명히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이거 안 할 거예요. 분명히. 네. 안 할 건데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가시면 되고, 다음 장에 16번도 딱 여기다가 집어넣고 푸시면 그냥 나와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16번도 지금 똑같은 문제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간 되시면 이거 적어놓고 한번 풀어보시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같은 경우는 우리 실제 기출문제인데, 17번 같은 경우는 우리 기출문제인데, 자, 이건 좀 하나 더 나갑니다. 하나 더 나가는 게 뭐냐면, 자,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나머지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하죠? 그래서 뭘 구하시면 돼요? 차익을 구하시면 되는데, 지금 딱 보면 실거래가가 확인 안 된다라는 게 바로 떠요. 기억번에. 그죠? 이 문제 추계 문제겠구나. 자, 그러면 실거래, 매매사례, 감정가액, 기준시가.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해보라는 이야기가, 이걸 풀려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계속 써봐야 돼요. 그러면 쓰면서 이걸 외운다고요. 이론적인 걸. 그 다음에 취득가액도 실거래, 매매사례, 감정가액, 환산가액, 그리고 기준시가. 그 다음에 실거래에서 자르고. 자,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보죠. 기억번에 취득과 양도 다 실거래가가 확인 안 된대요. 됐죠? 니은번에 봤더니 무슨 당시?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하고 감정가액은 없대요. 그 다음에 디귿번에 봤더니 무슨 당시? 양도 당시 매매사례가액은 3억이고 감정가액은 없고 기준시가는 2억이래요. 위에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억이고요. 그 다음에 니을번에 자본축 지출액 1억 4천만 원하고 양도비 지출액 2천만 원이 있었대. 합이 얼마? 1억 6천이죠. 자, 다 끝났습니다. 자, 1번 양도가액 3억. 순차적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2번 취득가액. 자, 매매사례가로 잡혔으니까 실거래부터 가야죠. 없고 없으니까 환산해야죠. 그때 환산은 기준시가 크기대로 가요. 몇 배 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2배 띈 것처럼 하라고요. 그러면 얼마의 2배가 돼야 3억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1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3억의 2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환산가가 잡혔으니까 뭐가 따라와야 돼요? 계산공제가 와야 되는데 물건이 뭐예요? 건물이니까 부동산이니까 몇 프로짜리예요? 3%짜리네요. 1억에 3%니까 300만 원. 그러면 합치면 1억 300만 원, 1억 5,300이죠? 문제는 환산가로 계산했으면 얘랑 비교해요. 항상. 비교해서 둘 중에서 큰 걸로 가요. 그러면 1억 5,300하고 1억 6천하고 어느 게 더 커요? 그래서 얘를 비용 처리로 해요. 그래서 답은 1억 4천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자, 환산가로 가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산공제를 더해서 나온 값이 자본축 지출과 양도비 합계하고 비교했을 때 이 중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당연히 선택은 큰 걸 선택할까요? 적은 걸 선택할까요? 왜냐면 이게 비용이니까. 비용은 많이 잡는 게 좋아요? 적게 잡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용 잡을 때 많이 잡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지금 인정을 해주느냐면 신축 때문에 그래요. 신축. 신축은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안 잡혀요. 문제는 30년 전에 신축을 했어요. 30년 전에 신축을 했는데 오래됐죠?
오래돼서 팔려고 하니까 너무 낡았어. 그래서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재건축을 했어요. 그러면 재건축한 비용은 자본축 지출이죠. 최근에 하다 보니까 그 돈은 다 입증을 했어요. 문제는 30년 전에 그냥 인부들 불러가지고 대충 뚝딱뚝딱 짓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이걸 증명을 못해요. 이걸 증명을 못하는데 이번에는 세금 계산서랑 다 받아놨다고요. 그래서 한 10억 들여서 다시 재건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거 입증 안 된다고 해서 환산가로 갔더니 이거 두 개 다 더해봤더니 1억밖에 안 나와요. 그거 15억에 팔았다. 그러면 15억에서 1억 빼면 14억에 대해서 낸다. 죽으란 소리죠. 왜? 최근에 지금 뭐가 들어간 게 있는데 재건축한 게 있는데 그거 인정 안 해준다고요. 얘가 확인이 안 되면. 그래서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내가 이거 포기할 테니까 얘라도 인정해줘라. 적은 돈도 아닌데. 그래서 인정해주기로 한 거예요. 이걸. 아셨어요? 그래서 환산가액에다가 자본축 지출과 양도비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환산가로 갔으면 계산공제를 더하고 그 금액하고 뭐하고 비교해서 자본축 지출과 양도비 합계하고 비교해서 그중에 어떤 걸로 가요? 큰 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네. 자, 18번은 그러면은 이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18번도 풀 수 있고, 다음 장에 19번 보죠. 자, 19번 보시면 양도 차익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자, 양도 차익으로 오른 것은 이랬는데 보니까 부담부 증여네요. 문제에서. 자, 우리 부담부 증여가 나오면 자,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얼마에 취득했는지 알면 되죠. 자, 부담부 증여가 나왔다. 그러면 얼마에 취득을 했는지를 알아야죠. 그 다음에 얼마에 증여했는지를 알면 되죠. 얼마에 취득했대요? 3억에 취득했대요? 그 다음에 증여할 때 얼마였대요? 6억이었대요? 맞아요? 자, 그러면 부담부 증여니까 우리는 이 중에서 뭔만 찾아내면 돼요? 채무액만 찾아내면 되죠. 6억 중에서 채무액이 얼마래요? 2억이래요. 됐나요? 그러면은요. 자, 이 부분만 양도로 보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4억은 그냥 증여죠. 그러면 여기에 대응될 취득가액은 얼마냐? 요거 찾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전체 6분의 2죠. 6억 중에서 2억이니까. 그러면 여기도 6분의 2.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1억이죠. 똑같은 비율로 가시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양도 차익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2억에서 1억 빼면 1억이 나오겠죠.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려울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부담부 증여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얼마에 사서 3억에 사서 얼마일 때 지금 증여를 한 거예요? 6억일 때 증여를 한 건데 그중에 2억은 돈 받고 증여했다고요. 그러면 여기를 양도로 보는 금액이죠. 그러면 여기에 대응될 취득가액도 딱 그만큼만 잡아야죠. 그러면은 여기가 6분의 2잖아요. 그럼 여기도 6분의 2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잡아줘야죠. 그러면 6분의 2가 3분의 1이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3분의 1이니까 1억이죠? 맞죠? 그러면은 2억에서 1억 빼면 양도 차익은 1억이겠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지 마세요, 그럼. 별로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네. 자, 깔끔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뭐 20번은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인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은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 좀 할게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부터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